안녕하세요. 건강의 담비예요. 정말 오랜만이죠? 어, 오늘은 여름철 건강수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료 함께 보시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옛날부터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울 때는 더 따뜻하게, 추울 때는 더 차갑게,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원리가 나왔을까요? 옛날 우리 선임들이 잘못된 말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을 보면 어떤 자연의 원리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열치열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철은 자연과 사람의 음양 변화가 주변 환경이 더웠고 뜨겁고 햇빛을 많이 쬐게 되면 몸이 더워지잖아요. 근데 사람은 항온동물이에요. 그래서 36.5도, 뭐 체온에 따라서는 37도, 36도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신의 체온을 가지고 있고 그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의 현상을 띄어요. 그래서 내기 온도가 이렇게 플러스 더워지면 겉은 같이 뜨거워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뜨겁고 몸도 뜨거워지죠. 등에서 땀이 줄줄 나죠. 그러면 속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차가워져요. 그래서 속에서는 냉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이 열기를 식히려고 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름철에 배탈이 더 잘 나고 냉기를 닿았을 때 오히려 더 이상하게 감기에 걸린다거나 하는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차가워진 속을 따뜻하게 열기로 데워줘야지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날 되면 복달이라고 해서 따뜻한 음식을 먹죠. 그래서 삼계탕이라든지 보양탕 같은 걸 먹으면서 더울 때, 한참 더울 때, 삼복일 때 이런 따뜻한 음식으로 속을 데워서 여름철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열대야가 계속돼서 낮이 밤처럼 계속 뜨겁고 밤도 낮처럼 계속 뜨겁고 이런 날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속도 점점 더워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성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외기도 덥고 속도 덥고 장도 뜨거워지게 되거든요. 이러면 어, 사실은 열사병에 걸려요. 그래서 하우스 안에서 장시간 노동을 한다던가 더운 날 땡볕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는데 탈수 현상이 좀 일어난다던가 하면 더 이상 땀으로 내보낼 수 있는 수분으로 체온 조절도 되지 않고요. 몸이 안팎이 점점점 더 더워지면서 탈수 현상과 더불어서 열사병이 걸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조들은 계절 음식을 챙겨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열사병을 이긴다던가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몸을 만들려고 했는데 모밀국수 좋아하시죠? 여름에 시원하게 장국에 말아 먹는 모밀국수에는 이런 이열치열의 원리가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메밀면 자체나 여기 나온 장국도 되게 얼음 동동 띄어서 시원하게 먹잖아요. 차가운 성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무가름하고 와사비가 얹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쪽파도 보이죠. 이게 다 매운맛이고 뜨거운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속이 차갑고 겉이 뜨거울 때 이것을 만약에 그냥 장국에만 말아 먹고 면만 먹게 되잖아요. 그럼 배탈이 더 심하게 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매운맛의 파, 가름 무, 와사비를 통해서 따뜻한 성질을 얹어서 먹기 때문에 장의 차가워짐을 막을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이 모밀국수는 우리나라 전통 식사가 아니고 일본 식사예요. 그래서 일본인들도 이런 음양오행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콩국수 보면 오이를 얹어 먹는 경우도 있고요. 무 생채를 얹어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몸이 만약에 너무 뜨거워져 있다면 차가운 성질의 오이가 더 맞을 거예요. 근데 속이 차갑고 배탈이 날 것 같은데 콩국수는 먹고 싶고 시원한 거 먹고 싶다면 무 생채나 총각김치나 열무김치, 깍두기와 함께 아마 이 콩국수를 먹어야지 배탈이 안 날 거예요. 그러면 시원한 콩국물도 먹고
먹고 속도 따뜻하게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체질에도 맞아야 되지만 계절에도 맞는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죠. 팥빙수 여름에 시원하고 좋잖아요. 위가 차가워지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따뜻한 음식이 땡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도는 차갑지만 성질은 따뜻한 음식이 담기게 되어 있는 것이 여름철의 특징인데 이렇게 시원한 간 얼음에다가 따뜻한 연유, 그 다음에 익힌 팥 같은 걸 넣어서 몸을 보양하려고 해서 생긴 간식이에요. 그리고 참외, 또 단맛이 강하죠. 근데 참외는 꼭지는 매운맛이 나고요. 껍데기는 쓴맛이 나고 알맹이는 단맛이 나요. 그래서 여름철에 약해지기 쉬운 심장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비위장에 영양분을 주는 건데 만약에 속이 좀 차가운 편이다 그러면 껍질과 꼭지까지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농약을 생각보다 많이 쳐요, 참외가. 그래서 이거 먹고 크게 체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독되거나 농약에 꼭 껍질을 까서 드시고 속이 차가우신 분들은, 배탈이 잘 나시는 분들은 씨를 꼭 빼고 먹으세요. 씨는 아주 타고 그 달달한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고 맛있다고 해서 먹었다가는 배탈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찬 성질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안에 씨를 빼고 깎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외가 그 성질이 차가웠고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도 달지 않은 그런 덜 익은 것 같은 참외가 있어요. 밭에서 키우다 보면 마트에서 사 먹는 거 말고요. 농사를 지어서 먹으면 참외가 그렇게 달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보통 시중에 파는 것은 단맛이 나게끔 약을 많이 줘서 키우거든요. 집에서 키워보면 사실 그렇게 달지 않아요. 그래서 장아찌를 담궈 먹는다던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외를 만약에 내가 먹었다면 따뜻한 성질이 나는 과일과 섞어 먹거나 다른 음식으로 좀 보양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박. 여름철에 수박 정말 당기잖아요. 근데 하루 사실은 권장 섭취량이 있어요. 하루 한쪽 200g 정도가 권장되고요. 사실은 당 성분인 프룩토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칼로리가 높아요. 그래서 수박 주스 여름에 수박만 갈아도 달게 요즘은 과일들이 당도가 너무 높게 맞춰져 있는데 옛날에는 사실 수박이 그렇게 단 과일이 아니어서 그냥 야채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수박을 화채를 많이 담아 먹었죠. 저도 어렸을 때 안바싸 넣어가지고 얼음 동동 띄워서 달달하게 설탕, 소금 타서 만들어 먹었던 화채가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요즘은 수박들이 너무 달아서 화채를 잘 안 내 먹더라고요. 그냥 이제 먹을만 하고 아주 맛있기 때문에. 하지만 당도가 높아진 만큼 칼로리도 높기 때문에 드시는 분들 주의할 것을 권하고요. 이 수박도 속은 차요, 빨간 부분은. 그리고 흰 부분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고 배탈이 잘 나는 사람이다. 아니면 속이 차가워서 약간 변을 무르게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흰 부분까지 꼭 챙겨서 드시길 바래요. 열사병을 이기려면 위장과 신장이 강하게 어, 보양을 해야지 여름철을 잘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이 미역 냉국이라든지 열사병은 안과 밖이 다 뜨거워진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이 미역 냉국 같은 것이 좋고요. 그리고 화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박 화채 같은 것을 소금을 좀 넣고 달달한 것을 넣어서 만들어 먹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식혜와 같이 단맛과 차가운 맛을 같이 먹어서 몸에 열을 식혀줘야 돼요. 그리고 노각 오이 부침 같은 거, 그리고 얼음 동동 띄운 달달한 식혜도 도움이 되고요. 노각 오이 무침 같이 차갑고 따뜻한 성질이 어느 정도 섞여 있어요. 노각 오이 무침 같은 것도 너무 좋은 여름철 음식인데요. 쓴맛과 시원한 성질이 이제 적당히 섞여 있는 노각 오이는 고추장에 주로 묻혀서 먹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성질과 차가운 성질을 같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고요. 열무김치 말이면도 괜찮아요. 음.
그래서 시원하면서도 이 위장에 따뜻한 성질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리고 아이스 커피 여름에 되게 땡기잖아요. 근데 이 아이스 커피는 반드시 소금을 꼭 타서 드세요. 시럽만 추가해서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여름은 땀을 많이 흘리고 전해질이 빠져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소금을 약간씩 타서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고 몸속에 있는 땀으로 빠져나간 나트륨을 보충해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열사병에는 특히나 더 찝찝한 음식, 서늘한 음식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다 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돼요. 간이 없이 너무 심심한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수분은 채워지지만 전해질이 채워지지 않아서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이 더 심화되게. 냉방기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냉방기기 되게 사용하려면 진짜 냉방병 주의해야 되는데 특히 여름 끝에 냉방병이 잘 와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계속 냉방기 앞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속이 차가워져 있는 데다가 겉까지 차가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겨울철처럼 긴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사무실에 장시간 생활하시거나 하필이면 내 자리가 에어컨 앞에 있다. 이런 분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의 온도까지 맞추려고 전체 실내 온도를 조절하다 보면 차가워지는 부위가 꼭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겉에서 뜨거워졌다가 속이 차가워져 있는 상태에서 냉방기기 앞에 바로 앉아서 바람을 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 주변 공기가 차죠. 그러면 겉도 갑자기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두통이 생겨요. 한기가 오고. 그래서 갑자기 에어컨 바람 앞에서 감기 걸릴 것 같은 한기를 느끼게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 다 차가워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고요. 이럴 때 냉방병이 걸리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실내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실외 온도보다 실내 온도가 4도 이상 차이 나지 않게 온도를 조정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름철에 밖이 뭐 36도인데 에어컨을 32도로 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6도 정도 이상으로 맞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온도를 유지하시면 어느 정도 냉방병이 걸리지 않게 유의하실 수 있고요. 유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26도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따뜻한 음식과 의복으로 삼복더위를 이기려면요. 음, 이열치열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겉이 뜨거울 때 속이 차가워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시원하지만 따뜻한 음식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진짜 따뜻한 음식을 먹는다던가 내가 냉방기기에서 이길 수 있는 적정한 양의 여유분의 의복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쌍화탕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여름철에도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보약을 이제 여름에 먹으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수정가 있잖아요. 얼음 동동 띄워서 시원하게 사실은 겨울철에 먹으면 이 계피하고 생강이 따뜻한 성질이라서 감기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설날 쯤 됐을 때 수정가를 많이 먹는데 여름철에 되게 좋은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시원하게 마시는데 성질은 따뜻한 거기 때문에 차가워진 장을 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강과 계피를 푹 끓여 만든 수정과 여름에 드시면 되게 좋은 보양식이고요. 그리고 삼계탕 같이 따뜻하게 국물로 몸을 보호하면서 아미노산을 충분히 채워주고 여름철에 이제 늘어지기 쉬운 근육 같은 것들을 좀 더 채워줄 수 있는 단백질로 꼭꼭 챙겨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삼계탕 안에 마늘과 인삼과 대추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그 부족한 기운을 더 채워주게 그렇게 꼭꼭 보양식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삼계탕이고요. 그리고 머플러 한 장 사실 여름에 꼭 가방 속에 넣어 두셨으면 해요. 언제든지 냉방기기 앞에서 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덥다면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얇고 가볍게 입지만 목둘레를 꼭 쌀 수 있는 머플러 하나 정도는 있어 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온이 목덜미 주변에서 30% 정도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목만 감아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데 그것을 노출시켜서
이게 냉기가 목덜미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이제 목 뒤에 폐유라고 하는 혈자리에서 들어오거나 바람이 들어오는 풍류 같은 데서 찬바람이 들어와서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일상생활에서 내가 냉방기기 앞에서 있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머플러 하나 정도는 꼭 챙겨서 여러분의 건강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냉방병 이기려면 심장과 폐장이 강해야 되거든요. 쓴맛과 매운맛을 함께 먹는 것이 좋고요. 쓴박이 나물, 삼채나물과 같이 쓴나물로 심장의 기운을 북돋아주면 좋아요. 그리고 인삼과 생강을 같이 달여서 마시거나 오이, 상추 등을 칼칼하게 겉절이 해서 먹어도 이 냉방병을 이기는 따뜻한 보양식으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여름에 균이 증식하기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균들과 멀어지려면 살균시키는 시스템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닥도 손잡이도 살균이 되는 세제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좋은데 침구류도 정말 눅눅해지면서 각종 균이 번식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주방도 마찬가지, 그릇들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여름철에 배탈이 잘 난다면 대신 식기들을 뜨거운 물로 살균 세척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수저도 뜨거운 물로 펄펄 끓여서 살균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침구도 우리가 매번 삶을 수는 없지만 살균시켜주는 그런 침구 관리기들을 이용해서 여름철에 더더군다나 더 그리고 스팀 청소기가요. 여름에 써야 되더라고요. 겨울이 아니라 청소기 써보면 바닥이 여름에는 정말 눅눅해지면서 끈적끈적하게 세균이 번식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세제를 쓰거나 아니면 스팀 살균 청소기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훨씬 더 건강한 여름을 마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여러분의 건강이 담비였습니다.